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의혹들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근거 없는 유언 비어라고 일축했습니다. 농심이 에지워러의 아발론 아파트 화재로 인한 피해 한인들을 위해 라면과 물품 등을 기부했습니다. 취업 3순위 영주권 수속 기간이 최근 6개월 만에 무려 38개월이나 진전됐습니다. 2015-1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는 공공안전 강화와 경찰력 강화, 교육 지원의 확대 등의 많은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세금 체납자의 운전면허 정지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한인 사회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한인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준비에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두 근거 없는 유언 비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민선 전 뉴욕 한인회 이사장은 선관위를 직접 방문하고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한인단체들이 제기한 의혹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플러싱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각종 유언 비어를 잠식시키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명선거실천위원회와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 등의 한인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승기 회장이 후보로 출마한 지금 현 회장이 구성한 선관위는 공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필두로 공명선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측은 이번에 위촉된 위원회는 뉴욕 한인회 회칙에 따라 선정됐으며 그간의 전례에도 어긋나지 않으므로 이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뉴욕 한인회의 전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 회칙을 만들었고 그 사람들이 이 회칙에서 당선되고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지금 그 회칙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글쎄 납득이 가지 않고 뿐만 아니라 운영 규정 및 시행 세칙과 후보자 등록 서류 관련권 등 모든 업무를 전례에 사용했던 규정과 세칙, 서류를 검토한 뒤 진행 중이라고 강조하며 공명선거를 논할 자격이 없는 일부 단체들이 과열 양상을 조장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근거 없는 단체, 뉴욕 한인사회에서 인정할 수 없는 단체가 그렇게 몇몇 사람이 모여서 그것도 모 후보의 후보자들이 후원회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행사를 한다는 거는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 거는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선거일까지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않고 회칙에 의거해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후보 등록이 시작된 오늘 6년 만에 경선 예비후보로 주목받은 김민선 뉴욕 한인회 전 이사장이 선관위를 직접 방문해 정식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김민선 후보는 미래지향적인 한인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좀 더 신선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산출해내는 미래지향적인 한인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조그만 저의 작은 힘이나마 우리 동포 사회를 위해 제가 봉사하고자 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또 드디어 오늘 등록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김민선 후보는 앞으로 선거일까지 모범적인 선거운동을 해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폭설에 추위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은 도움의 손길이 더 간절해지는 날씨인데요. 에지워러의 아발론 아파트 화재로 인한 피해 한인들을 위해 농심에서 라면 등 물품을 기부했습니다. 보도에 금홍기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유저지 한인회관. 회관 한켠에 라면과 스낵 상자가 가득합니다. 농심 아메리칸 뉴욕 지점은 아발론 피해 한인들을 위해 라면 200박스와 스낵 100박스 등 농심의 대표 식품들을 유저지 한인회에 기부했습니다. 저도 여기 주민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워낙 화재 사고가 컸기 때문에 모를 수 없었던 일이고요. 또 거기에 이제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피해
가족들이 한인들이 또 많다는 보도를 듣고 좀 지원을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 농심에서 이제 지원하게 됐습니다. 유저지 한인회관을 찾은 농심 아메리카 정종빈 뉴욕 지점장은 유광훈 회장에게 직접 제품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한인사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기부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또 저희가 이렇게 좋지 않은 일뿐만 아니라 좋은 일로든 저희가 또 저희 한인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더 많은 지원을 좀 할 계획입니다. 유저지 한인회에 그동안 모아진 구호금과 구호 물품은 익명의 독지가가 기부한 현금 7,000달러 등 총 7,500달러와 의류와 마트 상품권 등 총 2만여 달러에 달합니다. 유저지 한인회는 내일부터 피해 가족들에게 기부금과 기부 물품들을 배분합니다. 피해자 가족 등록이 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제도 한 3가구 늘어가지고 지금 홀드를 하고 있는데 또 기타 지금 제공하겠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라면이 와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나눠줄 때 오늘 식품을 기부한 농심은 탈중 피해자들을 위해 우동과 스낵 등도 기부하기로 했다며 요청이 있을 시 추가 기부도 약속했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요즘 취업 3순위 영주권 수속 기간이 1년도 채 안 걸리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만에 무려 38개월이나 진전하면서 지칠 줄 모르는 쾌속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방국무부의 2015년도 3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우선 수속 일자는 2014년 6월 1일로 2월보다 5개월 앞당겨졌습니다. 이로써 취업 3순위 문호는 2015 회계연도 첫 달이었던 10월에 6개월, 11월에 8개월, 12월에 5개월 연속 급진전됐고 이어 1월에는 7개월, 2월도 7개월 빨라지면서 6개월 만에 38개월이나 급진전됐습니다. 실제 취업 3순위의 경우 현재 1단계인 노동허가서를 승인받는데 5, 6개월이 걸리고 있고 2단계인 이민청원서와 3단계인 영주권 신청서 수속은 합쳐서 6개월 미만이 걸리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앞으로도 4월 문호에서 6개월 안팎이 더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5월 이후부터 9월까지는 영주권 문호가 매달 2, 3개월 진전으로 속도가 다소 느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취업 3순위 외 1순위와 2순위, 4순위 종교이민과 5순위 투자이민은 9월에도 전면 오픈됐습니다. 또 가족 이민 문호는 전 부분에서 1에서 6주가량 소폭 진전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어제 2015-16 회계연도 행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공공안전 강화와 경찰력 강화, 교육 지원의 확대, 취약계층 지원 등에 역점을 뒀습니다. 행정 예산안은 경찰관들에게 신형 방탄조끼 지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의 경찰 지원을 위한 경찰 후보생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10,000,000를 배정했습니다. 또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소송으로부터 경찰관들을 보호하기 위해 $3,200,000를 소송 대비 자금으로 책정했습니다. 또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 내의 폭력 행위 근절 등 교정국 개혁을 위한 예산으로 $3,530만 책정했습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추진된 공교육 지원 강화 기조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현 회계연도와 같은 액수인 $5억 3천만 달러를 확보해 무상 프리K 프로그램에 $3억 4천만 달러, 중학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확대에 $1억 9천만 달러를 투입합니다. 그 밖에도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840만 달러의 렌트 지원 예산을 할당하고 홈리스 예방 사업에도 $86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최근 신청자가 몰리고 있는 뉴욕시 신분증 프로그램은 총 $84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올해 소득세 신고의 가구당 평균 환급액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환급 건수는 총 760만 건에 달했고 가구당 평균 $3,539를 환급받았습니다. 지난 6일 국세청이 발표한 1월 30일까지의 소득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환급액이 $3,539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18에 비해 10%가량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소득세 환급 건수는 759만 5천 건이며 총액은 268억 8,2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환급 예상액이 큰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를 서두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구당 평균 환급액은 4월 15일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환급을 받은 납세자의 96%인 731만 명이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되는 옵션을 선택했고 그 규모는 262억 1,3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소득세 신고가 시작된 지 열흘 만에 총 1,402만 6천 건이 접수돼 1,389만 7천 건이 처리됐습니다. 총 접수 건수의 95%, 1,332만 7천 건은 이 파일을 통해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로 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 가운데 56%인 746만 9천 명이 직접 신고를 했고 44%가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세금 체납자의 운전면허 정지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10,000였던 체납 한도 액수가 $5,000로 하향됐습니다. 주지사실은 9일 기존 체납 한도 액수를 기존 $10,000에서 $5,000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기존에는 주정부 세금이 $10,000 이상 밀리거나 장기간 체납돼야 면허가 정지됐지만 이제는 $5,000만 내지 않아도 면허가 정지됩니다. 조세국의 경고장을 받은 세금 체납자는 60일 이내 체납 세금에 대한 납부 일정을 통보해야 하며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차량국이 두 번째 경고장을 발송합니다. 차량국의 경고장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납부 일정을 밝히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운전면허 외에도 주정부가 발급하는 모든 라이선스와 사업체 운영 허가 서류 등도 포함됐습니다. 또 주정부 기관 공무원 채용에 응시해도 $5,000 이상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채용되지 못하고 주정부와 각 지역 타운 정부의 지원금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은퇴 노인과 중산층에게 적용되던 교육세 감면 프로그램 혜택도 $4,500 이상을 체납한 주민에겐 혜택 자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렌트 안정법은 오는 6월 15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신임 하원의장으로 선출된 칼 헤이스티 의원이 법안의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연장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신임 하원의장으로 선출된 칼 헤이스티 의원이 8일 뉴욕시 브루클린에 있는 렌트 규제 아파트에서 세입자들에게 렌트 안정법은 자신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하원의장이 이와 같은 의사를 밝히면서 4개월 뒤 만료된 예정인 렌트 안정법 연장안의 하원 통과는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헤이스티 의장은 이날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함께 아파트를 방문하고 세입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렌트 안정법 연장과 해당 규정 강화는 자신의 가장 우선적인 의정 과제라고 밝히고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민주택 증설 계획에 파트너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헤이스티 하원의장의 이와 같은 지지 표명에 환영의 뜻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주의 옹호적인 공화당이 주 상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원과 팽팽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건물주와 세입자 단체 간 줄다리기도 정치권의 공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지털 운전면허증 법안이 뉴저지주 상원의 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의회를 최종 통과하면 기존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무료로 배포될 전망입니다. 뉴저지주 상원교통위원회가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주 상원에 상정된 일명 스마트폰 운전면허 앱 도입을 위한 법안은 9일 교통위원회 표결에 붙여져 만장일치로 승인됐습니다. 주 하원에도 유사 법안이 계류 중으로 본회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토마스 킨 주 상원 의원은 법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하면 주 차량국이 발행하는 기존 운전면허 카드와 함께 스마트폰 앱용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제공된다며 뉴저지주는 이제 새로운 기술 앞에 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스마트폰 운전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 소지 주민에게 무료로 배포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